조약돌 비누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예쁘다. 아까 그 몰드 봤을 때는 모르겠죠. 근데 여기다 또 이렇게 술 같은 거를 네, 칠하니까 너무 다르다, 그치? 어떻게 커팅하느냐도 디자인이에요. 가로로 써느냐, 세로로 써느냐. 오늘은 동탄에 이렇게 비누를 만드시는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솝가든을 맡고 있는 대표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이솝가든을 시작한 거는 한 13, 14년이 됐고요. 아직도 비누가 만드는 게 너무 재밌고 또 누군가에게 선물하기가 너무 좋고 또 만들면서 누구한테 선물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아직도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진짜 이 복도가 대표님 사무실 덕에 너무 향기로운데 다른 분들이 고맙다고 안 하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항상 조금 전날까지 늦게 일을 하고 출근해서 엘리베이터를 딱 열면 제 비누 향이 이렇게 확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오늘은 이런 비누 만들어 봐야지. 오늘은 이 향은 누구한테 좀 줘봐야지. 이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키를 딱 열고 들어오면 저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면 만들어 놓은 비누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잘 잤냐? 오늘은 누구한테 가야 되는데 잘 씻겨야 될 텐데 하고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바퀴 쭉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리로 가서 컴퓨터 켜고 이제 오늘이 할 일들을 정리를 시작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제작실로 가서 이제 필요한 것들 소분하고 하고 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오래되신지 몰랐는데 13, 14년이나 됐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결혼 전에는 사실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더군다나 평면 디자인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농심 아시죠, 여러분? 농심. 그 마크 디자인에 이제 참여를 했고 부산에 가시면 허신청이라는 온천이 있어요. 거기에 심볼 마크, 그 다음에 또 약간의 제약 회사들의 마크 해서 편집 쪽으로 일을 굉장히 좀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92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모든 걸 다 놓고 그때만 해도 그 사회적 분위기가 그 외벌이의 그런 트렌드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을 하고 와이프는 뒤에서 조용히 내조를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있으면서 이제 외조 아닌 외조를 시작을 한 거죠. 외조를. 그럼 자녀분은 지금 이제 큰애는 모 S그룹에 취업을 해서 둘째는 이제 중국 유학을 다녀와서 통역을 맡으면서 지금 해외 지사로 나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아들? 딸, 아들. 그리고 아들은 또 작년에 결혼을 해서 세종에서 지금 신혼 살림을 하고 있어요. 자제분들도 엄청 되게 잘 나가시는. 이제는 그러니까 요즘에 왜 청년 실업이니 뭐 일자리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는 얘네들이 이제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돼서 이미 각자의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나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그치. 그 부분은 걱정이 이제 좀 덜어졌으니까. 그럼 처음 일을 시작하셨을 때가 자제분들 몇 살 정도였을 때인 거예요? 작은 애가 중학교 3학년 때 중국 유학을 갔거든요. 일찍 갔구나. 그때 처음에 접했어요. 그때 얘를 그 중국 유학을 떠나보는 어린애를 이렇게 몸에서 떨쳐보낸다는 건 그건 웬만한 모험이 아니면 힘들거든요. 걔를 보내고 공항에서 보내고 돌아오면서 이제 그 서운하고 막 그 두렵고 이런 마음에 화장실을 갔는데 그 화장실에 가서 이제 막 한참 울고 세안을 딱 하려고 이제 딱 집어든 게 비누였어요. 근데 그 비누를 저도 그때는 선물 받았던 것 같아요. 누구한텐가는 선물 받았는데 그게 천연 비누였던 건가 봐요. 근데 그 향이 세안을 하는데 그 향이 엄청나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세안을 하고 딱 거울을 보는 순간 그래서 이거 뭐지? 이렇게 힘들 때 나한테 위로를 준 거네.
그러면 나도 누군가한테는 이 위로를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그때 싹 스치면서 그러면서 비누를 만들어 볼까? 그게 뭐 시작점이 됐던 것 같아요. 오, 되게 짧은 순간인데. 찰나였어요. 그러니까. 네. 운명의 비누를 만나신 거예요. 맞아요. 운명의 비누를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끊임없이 일은 안 놓고 있었죠. 프리랜서로. 이제 막 디자인 같은 거를. 네, 편집 일이라든지 특히 예술의 전당의 그 오페라 공연이라든지 뮤지컬 공연 같은 포스터, 그다음에 브로셔 이런 걸 프리랜서로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듣기로도 그 전에 다니던 디자인 회사가 되게 좋은 큰 유명한 광고 회사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거기는 결혼과 동시에 퇴사를 해야 되니까. 진짜 거기는? 네. 거기에 룰이 그랬어요? 룰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진 않겠죠?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시대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룰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통념상? 이 통념상 분위기상 사회적 분위기가 결혼했는데 여자가? 라는 분위기. 그리고 또 저희 직업상 특성이 야근이 많아요. 맞아. 그리고 광고 디자인. PT 가서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동안 팀 작업이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결혼을 해서 저 집에 뭔 일이 있어요. 빠져요. 이거에 대해서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분위기. 퇴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저는 다니고 싶었거든요. 고민할 때 위에 바로 직속 상관이 그때 남자분이셨는데 그냥 대놓고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는 퇴사하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좋은 말로 프리랜서로 일을 해봐라. 그때는 컴퓨터가 이런 컴퓨터가 아니라 출력을 해갖고 붙여서 가지고 다니는 거였어요. 충무로에 가서 출력을 해서 이걸 뽑아서 포토샵이 버전 몇인 거예요? 1.0. 1.0. 애플이 처음 들어온 게 94년도인가 아마 그랬을 텐데 처음 들어왔을 때 컴퓨터를 가지고 오신 사장님이 그게 그때 일렉스 컴퓨터인가 그랬는데 이거 기억하세요? 본체 합체되어 있는 거 맥킨토시. 맥킨토시. 네. 이렇게 우주선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거. 그 세대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 처음으로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가지고 오셔서 그 사장님이 그 회사 사장님이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북을 갖고 오셨죠. 가이드북을. 그때는 번역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주시면서 해봐라. 학교 다닐 때는 그럼 배우셨어요? 전혀 없어요. 그죠? 학교 다닐 때는 타자가 최고였어요. 그러면 다 저기 디자인도 다 손으로 디자인할 때? 네. 그거를 이렇게 십자집에다 부탁을 해서 타이핑을 부탁을 하고 그 분이 그거를 출력을 했고 필름을 만들어서 실크 스크린을 그리대요. 그때. 아니, 잠깐만. 연식이 좀 오래돼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출력을 한다. 이거 근데 그거를 회사 가서 처음 하신 거네요? 네, 했어요. 어땠어요? 처음에 갑자기 이렇게 손으로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로 이거를 할 수 있다 하니까? 안 믿었어요. 이게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데요. 사장님은 아마 애플이랑 전 세계를 다니시니까 세계의 트렌드를 읽으셨겠죠? 그리고 이게 들어와야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걸 감지를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렉스 컴퓨터 회사라는 걸 찾으시고 이 컴퓨터를 그때부터 보급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 깔린 게 어디냐면 제일기. 그 제일기에 다니셨던 네, 나왔다가 다시 거기 강사로 가서 강의를 하고. 그럼 진짜 들여와서 처음으로 디자인 네, 하신 분이 대표님이신 거네요? 네. 어머, 이런 영광스러운 역사책에 나와야 되는 분 아닌가? 말이에요. 못 알아서. 터치 스크린이라는 거를 처음 도입한 게 어디냐면 KT예요. 그러니까 KT가 본사를 양재동으로 옮겨면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인포 시스템을 터치 스크린으로 갔어요. 그치. 네, 그 터치 스크린의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한 게 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터치하면은 그 하드웨어 기술적인 문제를 또 해결하시는 분이 엔지니어 분이 계시잖아요. 같이 팀이 돼서 작업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 KT 오픈하는 날 그때 문화부 장관 오시고 뭐 사장님 오시고 이제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그러니까 뭐 화면을 만졌는데 움직여 말도 안 돼 이런 시대거든요. 아니 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산 증인을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만나는 게 너무 생각지도 못해서 되게 멋있다. 거의 일주일을 사무실에서 프리러가 있었지만 집에 못 가고 잠을 거기서 자고 프리지만도
네. 프리랜서지만 거기서 거기서 또 출근해가지고. 잠을 그 사장님 집 딸방 가서 잠도 자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던 일들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재밌어서 거기에 빠져서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게 그때는 최초였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맞춰볼 기준도 없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최고의 퀄리티인지도 몰랐어요. 다만 오픈 시그널 실수하지 말아야지. 장관님이 왔는데 이거 작동 안 되면 큰일이지. 그리고 KT에서도 이거 최초로 했는데 이거 그날 망가지면 끝나는 거야 라고 협박 아닌 협박 다 긴장해 있던 상태였어요. 그 누구도 이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잘못되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갖고 있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고 이러니까 물어볼 데도 없잖아요. 또 스스로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영어도 안 되지만 그 가이드북을 사전을 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찾아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의 실수, 이렇게 했을 때의 뭐 잘못된 거 계속 잘된 거보다는 잘못된 것만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정 보완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게 습관이 남아져 있으니까 잘 되는 것보다는 이게 못 됐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 아까 이제 우리 사전에 얘기할 때도 지금 이 13년, 23년을 하면서 이걸 계속 사실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도 계속 괜찮을까 이걸 계속 역체크를 계속 하시면서 습관? 같은 습관이에요. 그런 데서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밟아가라는 그런 거였나 봐요. 그게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언제 일을 해? 일단은 내보여놓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위로 아닌 격려를 해주시는데 그거에 대해 이제 귀를 좀 여는 편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죠. 저 같으면 좀 후자의 타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질러놓고, 일단은 해봐야지, 뭐 알 거 아니야.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대표님은 좀 분석하고, 이렇게 보면서 연구하는 타입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보다 일단 몸을 부딪혀봐야지 깨달음을 얻는 편이어서, 이제 부딪혀서 성공적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했을 때 사실 리스크도 엄청 크거든요. 조금 부딪히면서 그거에 대한 무한정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그럼 되게 불안하지 않으세요? 돌발 변수는 항상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그게 스스로 내려놓기까지가 시간이 걸렸어요. 그 돌발 변수를 인정하는 데는 항상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됐던 거예요. 내 사전에 그건 없어. 이거 완벽해야 돼. 어디를 눌러도 다 돼야 돼. 이랬던 게 어떤 고객이 가르쳐줬어요. 팔러 갔는데. 아니 이거 조금 틀릴 수는 있지. 뭐 그걸 그러세요? 심지어 고객이. 그때 그렇지.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럼 내가 왜 이걸 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했던 거지? 괜찮아. 한번 해놓고 뭐라고 야단 치시면 그래 야단 맞고 수정하면 되지. 그게 편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걸 이제서야 깨달은 거. 맞아요. 이게 좀 저랑 대표님 같은 성향이 이렇게 합쳐져야지. 맞아요. 맞네요. 새로 대표님도 뭔가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시작하고. 또 이렇게 또 이게 타이밍이 맞으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만나가지고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다들 제가 인터뷰 제안을 드리면 제가 뭔데 저 아직 할 말 없어요 이러는데 진짜 누구 한 명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러는데 나도 저런 사람처럼 해볼까? 이런 용기를 얻더라고요. 이게 내 길이라고 맞다면 누군가가 응원이 오더라고요. 맞아.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맞아. 그 짧은 찰나의 그 말 한마디 있죠. 그게 어떤 기술처럼 확 하고 필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그러면은 내가 확 살아나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돈으로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원동력이 생겨서 또 나가는 거죠. 그 말 한마디 갑자기 없던 에너지가 생겨요. 삶의 관점이 달라지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그러면 할 수 있지 하고 다시 돌아와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누를 하기를 이제 깨달았어요. 나 이제 비누를 해봐야겠다 맞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 성격상
자, 이제 뭔가 하나의 주제가 정해지는 챕터를 나누는 거죠. 아. 공부하는 거. 그때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학원 리스트를 뽑고, 강사진은 누구야, 또 그걸 보고 해서 일정 수준의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수료를 하고 제품을 하나 만들어 봐야지 했는데, 하나의 제품이 나오기까지 거의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의 뭐 상품을 하나 나오는 것까지. 또 대표님 성격상 또 얼마나 첫 번째 제품이지만 얼마나 완벽도를 추구하면서 만드셨겠어요. 맞아요. 이 오일을 가지고 있는 이 오일이 제조한 곳이 어디야, 거기가 검증이 된 곳이야,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딱 맞아쳤던 게 제주도의 이제 동백 오일. 그때 한참 이영애 씨가 동백 오일 가지고 피부 관리를 한다는 게 완전 핫한 이슈가 돼가지고 그때 마침 제가 동백 오일에 좀 꽂혀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그럼 동백 오일을 그 수입산을 쓸 거야 뭐 어쩌려고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제주도에서 우리나라 동백 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동백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생산되는 동백 오일에 대한 거를 알고 제주도를 찾아갔어요. 동백 오일 때문에. 그 가서 사무장님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쫙 들어줬고, 야, 그래, 이 정도 스토리면 내 제품에 녹일 수 있을 거야 하고는 이제 그때부터 가지고 와서 동백 그 기누를 만든 게 지금까지 와요.